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터럽트 방식의 UART 송신 함수를 사용해서 넌 블러킹 방식으로 이 0x10 메시지를 송신했었죠. 그리고 또 송신 주기를 50Hz로 맞추기 위해서 딜레이를 썼었는데, 역시 딜레이를 사용하면 일반 송신 함수를 썼을 때처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문제가 뭔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이제 타이머로 바꿀 건데 타이머로 바꿨을 때 왜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딜레이 함수를 써서 정확히 50Hz는 아니었지만 얼추 비슷하게 50Hz로 송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엄청 강조드린 송신할 때 블러킹 방식을 사용하면 그동안 다른 동작들이 수행되지 않아서 1kHz로 제어가 불가능해진다 그랬죠. 이제 이 딜레이 함수를 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보통 딜레이 함수도 블러킹 모드랑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딜레이 시킨 동안 다른 동작이 수행되지 않고 전체 프로그램이 멈춰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1ms마다 이 모든 동작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20ms의 딜레이를 줘버리는 순간, 정확히는 지난 시간에 15ms를 줬었죠. 어쨌든 이 딜레이 시간 동안 전체 프로그램이 멈춰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이 20ms 동안 센서 인터페이스나 PID 제어 같은 모든 동작이 다 수행이 안 될 겁니다. 20ms이 지나야지 수행이 될 텐데, 그럼 모든 시스템의 주기가 50Hz가 되는 꼴이죠. 당연히 제어도 50Hz로 될 거고요. 50Hz로 제어하면 거의 비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즉, 이 딜레이 함수를 쓰면 일반 송신 함수를 썼을 때처럼 블러킹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를 길게 주는 방식으로 코드를 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딜레이를 쓰지 않고도 메시지 송신은 20ms 주기로 하면서 그 외에 남는 시간에는 또 다른 동작들이 수행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넌 블러킹 방식처럼 동작시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보통은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합니다.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하면 원하는 주기마다 반복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다른 동작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넌 블러킹 방식처럼 동작하는 거죠. 참고로 이 할 딜레이 함수는 최소 딜레이 시간이 1ms이기 때문에 메인 while문에 진입한 후에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1ms이라도 while문 안에서 수행이 되는 순간 무조건 1kHz로 제어가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또 이 딜레이 함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러킹 방식이랑 유사하게 전체 시스템이 다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경우라도 이 딜레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처리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합니다. 이제 50Hz 주기 맞추는 것도 타이머를 사용하고요. 또 메시지 송신하는 것도 인터럽트 방식을 사용한다면 전체 타임라인은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동작들이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메시지를 송신하는데, 송신 시간은 1.7ms 정도가 들지만 그동안 다른 동작들이 같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른 동작들은 1kHz마다 계속 반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여기서 한 번 보낸 후에 20ms 동안은 송신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20ms이 지나면 그때 또 메시지를 한 번 송신하는데, 역시 넌블러킹 방식으로 송신하니까 그동안 다른 동작들은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 1kHz로 반복되겠죠. 이게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른 모든 동작들은 1ms 주기로 반복하고 송신하는 거는 20ms 주기로 반복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다른 동작들 1kHz로 반복하는 건 구현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건 PID 제어 들어가기 전에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현할 시스템의 타임라인이 되는 거죠. 이제 이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타이머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챕터 6에서 PWM 할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 이번에는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타이머의 기본 개념이죠. 타이머가 APB1이냐 APB2냐에 따라서 타이머 클럭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번에 사용할 타이머도 APB1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이머 클럭은 84MHz가 될 거고요. 이 타이머 클럭을 프리스케일러로 나눈 게 카운터 클럭이 됐었고, 이 카운터 클럭마다 카운트 레지스터가 1씩 증가하다가 그게 ARR이랑 같아지면 PWM의 경우는 한 주기가 새로 시작된다고 설명드렸고,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한다면 그게 곧 타이머 인터럽트의 주기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리스케일러 값이랑 ARR 값 두 가지만 이용해서 타이머의 주기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 그림도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죠. 타이머의 기본 동작 개념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번에 사용할 타이머는 타이머 7번이고요. 이건 16비트 타이머고 타이머 클럭은 84MHz입니다. 이 타이머의 프리스케일러를 42000으로 두고 ARR을 2로 둔다면 우선 이 카운트 레지스터가 1 증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00분의 1초가 될 거고요. 그게 2번 증가하면 ARR이랑 같아지니까 이때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요청됩니다. 그럼 다시 카운트 레지스터는 0으로 떨어져서 이걸 반복하죠. 그러면 이 주기는 1000분의 1초, 즉 1ms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PWM 주기를 만들었었고요. 근데 그때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사용하진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타이머 7에 PWM을 사용하지 않고 타이머 인터럽트만 사용할 겁니다. 예전에 PWM 할 때는 또 이 외에도 CCR 레지스터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걸 이용하면 펄스 폭을 가변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PWM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CCR 레지스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타이머 7번을 사용할 건데 이 표를 보시면 타이머 6번, 7번이 베이직 타이머라고 돼 있고 16비트 타이머죠. 그리고 채널을 보시면 0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타이머 6번이랑 7번은 PWM 출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타이머 6번, 7번에 출력 핀이 정의된 게 아예 없어요. 타이머 5 다음에 6, 7이 없고 바로 8이 나오죠. 그래서 타이머 6번, 7번은 그냥 시간을 세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6번을 쓰나 7번을 쓰나 상관은 없고 수업에서는 7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큐브MX로 타이머 7번 초기화를 할 건데 타이머의 기본 기능만 사용할 거라서 설정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프리스케일러랑 오토 릴로드 레지스터, 피리어드 값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업카운트 모드로 설정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값은 실제 값에서 -1 해준 값을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1kHz 주기로 발생이 되는데 왜 그러면 20ms 주기로 안 만들고 1ms 주기로 만드느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10Hz 주기로 또 다른 메시지를 송신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10Hz 타이머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아직은 구현하지 않은 전체 시스템을 1kHz로 동기화시키는 것도 1kHz 타이머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여러 개 타이머를 사용할 필요 없이 타이머 하나를 이렇게 1kHz로 돌리고 인터럽트가 20번 요청되면 그게 20ms이 지난 거고 100번 요청되면 100ms이 지난 거예요. 즉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동작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마다 타이머를 하나씩 따로따로 사용해도 되지만 그 각각의 최소 공배수 주기로 타이머를 하나만 만들어서 그걸 여러 번 세는 방식으로 하면 타이머 하나로도 타이머를 여러 개 돌리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코드로 구현할 건데 코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큐브MX로 타이머 설정을 하고 또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50Hz 주기로 메시지를 송신하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소스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타이머 기능만 추가할 거니까 폴더 따로 복사 안 하고 같은 폴더에 작업하겠습니다. 바로 8-4 폴더를 여시고요. 큐브 IDE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셨으면 혹시 모르니까 열려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닫아주시고 다시 임포트 하겠습니다. 네, 8-4 폴더 선택하시고 됐으면 피니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타이머 7번 설정을 해야 되니까 먼저 큐브MX부터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으면 타이머 선택하시고요. 타이머 7번 선택하시고 액티베이트를 활성화시키면 이제 밑에 설정하는 항목들이 나타나는데 프리스케일러는 42000에서 1 뺀 41999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운트 피리어드 이 ARR 값은 2에서 1을 뺀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 릴로드 프릴로드는 ARR 레지스터를 변경할 때 그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이 타이머 7번의 ARR 값은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디세이블 하나, 이네이블 하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네이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 NVRC 세팅에서 글로벌 인터럽트를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탭에 오셔서 어드밴스드 세팅에서 타이머 7번을 할로 되어 있는 걸 LL로 바꾸겠습니다. 됐으면 이제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코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생성도 다 됐으면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면 타이머 7번 초기화 함수가 잘 호출이 됐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이만큼의 STM 내부 페리페럴들을 초기화하고 사용했었죠. 이 타이머 7번이 제 수업에서 사용할 마지막 페리페럴입니다. 그래서 큐브 MX로 설정할 것도 이제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 수업도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의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F3 눌러서 정의로 갔더니 tim.c라는 파일이 열렸고, 이 파일은 이 파일이고요. 큐브 MX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준 파일입니다. 함수 내부를 봤더니 우리가 좀 전에 큐브 MX에서 설정한 대로 코드 생성도 잘 됐죠. 우선 이 타이머 7번은 84MHz 클럭으로 동작하고요. 프리스케일러 값을 41,999로 하고 ARR 값을 1로 설정하면 이때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1ms마다 요청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정하면 타이머 초기화는 된 건데 아직 활성화는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 타이머 활성화시킨 코드를 main.c에서 추가했었죠. 그럼 다시 main.c 파일로 돌아오시고 이 타이머 7번 활성화시킨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예전에 타이머 3번 사용할 때랑 또 타이머 5번 PWM 사용할 때 각각 이렇게 enable counte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타이머를 활성화시켰죠. 그래서 똑같이 이 함수를 복사하시고 타이머 7번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서 이렇게 호출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tim7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 대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타이머가 동작은 하는데 아직은 인터럽트가 안 걸려요. 인터럽트는 따로 또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는 코드를 추가할 건데, 자, 따라서 작성하세요. ll tim enable it 이렇게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이걸로 시작하는 후보근들 중에 이제 이것들이 타이머 인터럽트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 중에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사용할 거니까 이 맨 밑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면 될 겁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시고요. 역시 매개 변수는 대문자로 tim7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을 작성을 해주면 우리가 설정한 대로 1ms마다 타이머 7번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반복적으로 요청되기 시작합니다. 인터럽트가 요청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호출이 되는데 그 함수는 이 it.c 파일에 정의되어 있죠. 그럼 이 it.c 파일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맨 밑으로 내리시면 타이머 7번 인터럽트 함수가 생성이 됐고요. 이게 이제 1ms마다 반복 호출되는 거죠. 할 드라이버 때랑 좀 비교해 보시면 할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인터럽트 함수 안에 또 다른 어떤 함수가 호출되게 되어 있고요. 그 함수 안에서 인터럽트 종류 검사 같은 걸 하고 또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콜백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콜백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LL 드라이버를 쓰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냥 빈 함수로 생성이 돼서 인터럽트 종류 검사하는 코드 같은 거를 직접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할 드라이버는 구조가 좀 복잡한 대신에 쓰기가 편하고 LL 드라이버는 쓰기는 좀 어려운데 대신 코드가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LL 드라이버를 쓸 때는 사용자가 직접 다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곧 모든 동작 흐름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코드도 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LL 드라이버로 짜려면 경험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LL 드라이버로 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좀 실력을 쌓은 후에 LL로 짜는 게 코드 최적화 그리고 수행시간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뭘로 하든지 원하는 기능이 문제없이 동작하도록만 구현하면 돼요. 그래서 뭘 쓰든 큰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좀 더 추가할 건데 인터럽트 함수가 호출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타이머 7번 인터럽트 중에 어떤 인터럽트가 걸렸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인터럽트 플래그를 클리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LL 드라이버를 사용한 다른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작업을 먼저 해줬죠. 바로 위에 있는 이 UART 5번 인터럽트 같은 경우에도 이때 LL로 했었는데, 먼저 UART 5번 인터럽트 중에 어떤 인터럽트가 걸렸는지 확인을 하고, 수신 인터럽트라면 이 안에서 먼저 인터럽트 플래그를 클리어 해줬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인터럽트도 똑같이 이런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다시 타이머 7번 인터럽트로 내려오시고요. 이제 여기서 코드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if 하시고 ll 언더바 tim 언더바 is active 이렇게까지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이제 지금 어떤 인터럽트가 걸렸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들이고요. 그 중에 저희는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사용하니까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매개 변수는 똑같이 대문자로 tim7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맞다면 그 인터럽트 플래그를 클리어 해주면 됩니다. 다시 ll 언더바 tim 언더바 클리어까지 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클리어 플래그로 자동 완성이 됐고요. 또 이 중에 어떤 인터럽트 플래그를 클리어 할 거냐, 당연히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클리어하면 되겠죠. 또 매개 변수는 대문자 tim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똑같이 작성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걸 클리어 해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그러니까 이 코드가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타이머 7번 인터럽트가 요청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뭐 다른 코드들이 수행이 될 거고, 그러다 이 함수가 종료가 되겠죠. 이 함수가 종료되면 바로 또 이 함수가 호출됩니다. 이건 타이머 인터럽트라서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인터럽트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터럽트가 걸리든 그 인터럽트 플래그를 클리어 해주지 않으면 호출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터럽트가 걸리면 그 인터럽트가 어떤 인터럽트인지 확인을 한 후에 그 해당하는 인터럽트 플래그를 꼭 클리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준 거고, 할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함수 안에서 또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데 그 함수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이 함수가 1ms마다 반복 호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안에서 20ms를 세면 되겠죠. 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인터럽트가 20번 요청되면 20ms이니까 그냥 20번을 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세기 위한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그 변수는 인터럽트 안에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거니까 이 안에서 스태틱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또 똑같이 작성하세요. 이 밑에 스태틱 이렇게 하시고 unsigned 캐릭터형, 그리고 변수 이름은 tim7에 언더바 20ms를 센다는 의미로 20ms 언더바 count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스태틱은 변수 선언과 동시에 반드시 초기화를 해야 되죠. 0으로 이렇게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수를 이 인터럽트가 요청되면, 이 함수가 수행되면 그때마다 1씩 증가시키면서 그게 20이 되면 그 안에서 뭔가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를 1씩 증가를 시키다가 이 변수에 든 값이 20이 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 동작을 수행해주면 되고, 다시 이 변수는 0으로 클리어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20ms마다 이 if 문안에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제 이 안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0x10 메시지를 송신해주면 끝입니다. 근데 송신하는 거는 이 인터럽트 안에서 하지 않고 main.c 파일에서 해주겠습니다. 그럼 메인에서도 20ms이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또 만들 건데, 그 변수는 이 interrupt.c 파일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main.c 파일에서도 접근해야 되니까 전역 변수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라오시고요. 자, 이 밑에서 uint8t 그리고 변수 이름을 타이머 7에 20ms이 됐다는 의미로 20ms 언더바 플래그라고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 변수의 값을 우선 0으로 초기화시키고요. 이제 이 변수를 다시 그 타이머 7번 인터럽트 함수 안에서 20ms이 되면 이 값을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이 변수에 든 값을 검사하다가 값이 1이 되면 20ms이 된 거니까
그때 메시지를 송신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it.c 파일에서 코드 작성할 건 끝났고요. 먼저 화면 일시 정지 하시고 지금 이 내용 똑같이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맨 위로 올라와서 이 부분, 이 변수 선언하는 것도 먼저 똑같이 작성해 주세요. 됐으면 이 변수 선언하는 부분 컨트롤 C 해서 복사 먼저 하시고요. 이제 main.c 파일로 가보겠습니다. main.c 파일에서 좀 전에 그 전역 변수를 xturn 처리해 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붙여넣기 먼저 하시고 앞에 xturn 키워드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xturn 변수는 초기화할 수 없으니까 뒤에 0 초기화해준 부분 제거하시고요. 또 이 변수 이름 복사 먼저 하시고 이제 while문 안에서 이 변수에 든 값을 검사하다가 1이 되면 메시지를 송신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시고요. 이 while문 안에서 먼저 if 하시고 이 변수에 든 값이 1이면 이 안에서 메시지를 송신해 주면 되는데 그 전에 해줘야 될 게 먼저 이 변수에 든 값을 다시 0으로 클리어해 주는 겁니다. 이걸 해줘야지 이게 20ms마다 반복돼서 이 if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걸 해주면 되는데 그게 여기까지죠. 자, 이 내용을 이 if문 안으로 옮기겠습니다. 컨트롤 X 해서 잘라내게 하시고요. 자, 이 안에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할 딜레이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코드 작성할 모든 내용이 다 끝났고요. 이거 다운로드하기 전에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 while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위에서 타이머 7번 초기화를 했었고 또 타이머 업데이트 인터럽트를 활성화시켰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1ms마다 타이머 7번 업데이트 인터럽트가 요청이 될 거고 그때마다 인터럽트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그 인터럽트 함수는 it.c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타이머 7번 인터럽트 함수가 1ms마다 호출이 될 거고 이 안에서는 그게 20번 호출이 됐는지를 세다가 20번이 되면 이 변수를 1로 셋합니다. 그러면 메인에서는 다시 while문 안에서 이 변수에 든 값이 1인지를 계속 반복 검사하다가 언젠가 1이 되면 그때 이런 동작들을 수행하는데 이게 0x10 메시지를 송신하는 부분이고 한 번 송신을 하면 그 다음 다른 동작들을 수행을 하다가 그 후에 다시 20ms이 지나면 이 변수에 든 값이 1이 될 거고 그때 또 다시 이 메시지를 송신할 겁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메시지 송신은 20ms마다 반복되는데 넌 블러킹 방식으로 송신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이 다른 동작들이 수행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 다른 동작들을 1ms 주기로 반복하는 건 지금 구현은 안 돼 있죠. 그건 다음 챕터나 아니면 PID 제어 첫 시간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드 다운로드 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다 됐고 실행시키시고요. 그리고 GCS도 실행시키시고요. 네, 컴포트랑 보레이트 확인하시고 커넥트 하시고요. 센서 그래프 탭에서 먼저 롤 피치 그래프를 출력해 봤는데 기울였더니 값이 잘 변하고 있죠. 그리고 요 그래프도 헤딩 회전하면 값이 잘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는 생략하고요. 이제 롤 목표 그래프를 좀 봤는데 조종기를 켜고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였더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값이 잘 변하고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딜레이를 썼을 때는 이 빨간색 목표값 그래프가 계단 현상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현상이 아예 없어졌죠. 그 이유가 이전에는 딜레이 함수를 쓰면서 iBus 데이터 수신하고 파싱하는 것도 다 딜레이가 되면서 그렇게 계단 현상이 생겼던 건데 지금은 딜레이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현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하는 것도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이 코드가 GCS 상에서는 별로 변한 게 없어 보이는데 이 STM 내부적으로는 동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0x10 메시지를 50Hz 주기로 송신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50Hz 주기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사실 별거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체 1kHz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코드를 구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코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블러킹 방식은 어떤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 다른 동작은 멈춰서 대기하는 거고, 그 반대인 넌 블러킹은 그동안 다른 동작이 같이 수행된 방식이죠. 딜레이랑 타이머 방식도 있는데 이건 블러킹, 넌 블러킹이랑 조금 유사하게 동작하고요. 딜레이를 쓰면 다른 동작도 같이 다 멈춰서 대기하는데, 타이머를 쓰면 넌 블러킹처럼 동작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EEP롬 할 때 페이지 단위로 PID 개인 읽고 쓰는 함수를 직접 정의했었는데 그 안에 딜레이 함수를 썼었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딜레이 함수를 쓰면 1kHz로 제어가 아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비행하는 동안에는 PID 개인을 읽고 쓰는 함수를 호출하면 안 됩니다. 비행하는 중에 개인을 보내면 그 순간 제어 주기가 깨지면서 갑자기 드론이 불안하게 비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EEP롬의 데이터 읽고 쓰는 거는 비행하지 않을 때, 즉 모터가 꺼져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구현할 겁니다. 그건 아마 다음 챕터 때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폴링 방식이랑 인터럽트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폴링 방식은 그 상태 검사를 if 문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한 방식이고, 인터럽트 방식은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수신을 예로 들면 폴링 방식은 수신된 데이터가 있는지 계속 반복 검사하는 방식이 될 거고, 인터럽트는 수신이 완료되면 인터럽트가 발생되게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블러킹이랑 폴링, 넌 블러킹이랑 인터럽트,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서 폴링 방식인데도 넌 블러킹 방식으로 코드를 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터럽트 방식이어도 블러킹 방식으로 코드를 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법 중에 여러 동작들을 동기화시켜서 동작시키는 방식이 있고 비동기적으로 동작시키는 방식도 있습니다.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예로 들면 우린 1kHz로 모든 동작들을 수행되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동작들이 1kHz의 시간에 동기화돼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동기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비동기는 각각의 동작들이 어떤 거에 동기화되지 않고 다 따로따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코딩 기법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코드를 작성했을 때 이 중에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도 같이 고려를 좀 하시면서 시스템을 구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개념들은 펌웨어나 하드웨어, 임베디드 이런 데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소프트웨어 코딩 기법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책으로 공부해서 익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직접 개발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또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습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 수업에서 쓰는 STM32F4를 포함해서 최근에 나온 마이크로 컨트롤러들이 기능도 많고 레지스터 구조도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칩 제조사에서는 자사의 칩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드라이버나 LL 드라이버처럼 하드웨어 레벨의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큐브MX 같이 코드 생성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사용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엄청 편해졌습니다. 근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좋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할 드라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함수 몇 개만 호출하면 기능이 바로 동작을 해버리니까 깊이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기초가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암코어 계열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해 봤다는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초가 안 잡혀 있는 분들은 코드를 보면 문제가 좀 많습니다. 프로그램의 흐름 이런 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코드를 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프로그램의 흐름을 고려하려면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무슨 인터럽트가 언제 요청이 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또 그런 걸 알려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 개념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시트 보면서 레지스터 설명도 직접 해석해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할 드라이버 이런 걸 갖다 쓰면 거의 90% 이상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함수 갖다 쓰는 거야 아무나 다 할 수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반복 동작을 하면서 어떤 흐름 같은 게 깨지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흐름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처음 마이크로 컨트롤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할 드라이버나 LL 드라이버 같은 거 쓰지 말고 레지스터에 직접 하나씩 접근하면서
값을 바꿨을 때 하드웨어 동작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임베디드 엔지니어를 뽑는다면 무슨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써봤는지 보다는 아트메가나 PIC 이런 간단한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도 또 별거 아닌 프로젝트라도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함수 같은 거 안 쓰고 직접 데이터시트 보면서 레지스터 값 하나씩 바꿔가면서 개발하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은 암코어텍스 이런 거 안 써봤을지라도 조금만 공부하면 실력이 금방금방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너무 쉬운 길만 찾지 마시란 말입니다. 헤매고 고민하고 문제 찾고 또 그거 해결해 가면서 실력이 늘고 기본기가 탄탄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제 생각엔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수업의 최종 목표는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만드는 거지만 그건 제 목표인 거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안정적인 비행이 되는 드론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설명의 가장 큰 부분을 오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현하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사족이 많아서 설명이 또 길어졌는데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메시지인 0x11 메시지를 10Hz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